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종목들이 정신없이 정말 눈알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바람에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레이고요. 굉장히 막 가슴 떨립니다. 지금 제 기분을 좀 표현해 드리자면 굉장히 멋있는 남자와 소개팅을 해서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 내 거를 만들지? 예. 뭐 그런 기분, 예,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지금 1월 달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2024년도 1월 달에 미쓰리가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12월 달에 대신증권이 내놓았던 2023년 1월 달 증시 전망 보고서가 1월 효과는 없었다였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1월 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려? 라고 얘기했고요. 미쓰리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월 달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오히려 지수는 어느 정도 제가 맞췄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 장세가 오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있죠. 2024년도 1월 달은 흡사 2016년 1월 달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 달 새해가 되자마자 개장되고 증시가 개박살 났거든요. 뭐 중국이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2024년도 1월 달은 2016년 1월 달과 비슷한 모습일 거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 연초에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락은 2016년 1월 달 같은 기간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을 보내면서 제가 제 종목들을 보면서 2024년도 올해 주식시장 감 잡았어. 예, 약간 이러한 설레임이 지금 저를 굉장히 흥분시키고 있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면서 아마 지금부터 해드릴 에피소드를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점에서 필요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실 때마다 판피린을 상당히 즐겨 드셨습니다. 즐겨 드셨다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아프다. 가서 판피린 좀 사오렴. 그래서 제 돈에 이제 동전을 쥐어주고 저는 약국으로 막 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약국으로 가는 그 중간에 좁은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5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한 6, 7살, 한 7, 8살 되는 이제 일명 얼굴은 모르지만 나보다 나이가 있는 오빠들이 한 4명이서 저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리고 손 좀 줘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손에다가 그 도깨비실 있잖아요. 도깨비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그러면서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제 손에 도깨비실을 쥐어주고 저한테 막 도깨비실을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 나름대로 되게 신기하다 보니까 막 정신줄 놓고 막 놀았죠. 그리고는 갔어요. 그 오빠들은.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리고 봤더니 제 손에 쥐어졌던 판피린을 사야 될 그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그 오빠 놈의 새끼들이 이 어린 저를 붙잡고 도깨비실을 보여주면서 너도 한번 해봐. 그런데 네 손에 돈이 있지? 내가 잠깐 맡아줄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갔고
도깨비씨를 가지고 놀면서 제가 정신줄을 놓는 사이에 도망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할머니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에게 뭔가 그 도깨비씨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를 가리고 뭔가 다른 거를 자기네들이 챙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도깨비씨를 보여주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1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유지했었었는데 오후 3시 이후에 다우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다우 지수 0.59, S&P 500이 0.76, 나스닥이 1.12%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3시에 다우지수까지 플러스로 전환돼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으로 끝난 이유. 바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증시가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오후 3시에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1분기에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7,600억 달러라고 하더라. 작년 10월에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저기 우리 미국은요. 2024년 1분기에 8,150억 달러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라고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날 발표한 미국의 1분기 국채 발행 규모는 7,600억 달러로 작년 10월 달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550억 달러 적은 수치였다. 자, 그리고 2분기 국채 발행 계획도 지난주에 도이치방크가 뭐라고 했냐면 저기 미국은요. 2분기 미국 국채 발행량 아마 4,72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날 발표한 2분기 국채 발행 규모 2,020억 달러 전망으로 도이치방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반이나 덜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좋지 않죠. 그래서 이날 재료는 오후 3시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을 보고 예상보다 덜 발행을 하는구나. 와, 신난다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채 발행을 하는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국채 금리 올라가게 되면 또 그냥 증시가 또 힘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죠,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뭐 셧다운 임시 예산안이 되네 마네 하면서 셧다운 위기가 있네 마네 했다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1월 말에 1단계, 2월 말에 2단계 해가지고 임시 예산안을 쪼개가지고 미국의 셧다운을 일단 막아놓은 거예요. 그죠? 자, 국채 발행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채 발행 이야기가 없었을 때 뉴욕 증시는 어땠는지. 자, 지금 뉴욕 증시는요. 4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자,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자, 금융 어닝 시즌 끝났습니다. 금융업 어닝 시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물론 예상치 눈높이는 크게 낮춰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뭐 괜찮아요. 예, 뭐 예상치보다 부합하면은 뭐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24년도 가이던스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연준이 금리를 뭐 여름에 혹은 뭐 3분기에 이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젠장 이렇게 높은 금리를 내가 2024년도 여름까지 계속 지불을 하고 가야 돼. 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도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지난주에 인텔, 테슬라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주에요.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 19%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메타 플랫폼, 뭐 아마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기업들의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1단계 눈높이는 낮출 거예요. 눈높이에 낮춰놨기 때문에 4분기 어닝 시즌이 예상치에 부합했네 뭐았네 하지만 문제는 2024년도 실적 전망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고금리를 과연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연준이 1월달 FOMC 회의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1월달은 금리 동결. 그런데 과연 1월달 금리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기 가만히 있어봐 3월달에는 금리를 좀 인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힌트를 줄까 말까냐인데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자꾸 부진한 경제 지표는 제외시키고 좋은 경제 지표, 잘 나오는 경제 지표, 소매 판매,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지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11월과 12월달 주식시장이 좋아서였어요. 다른 경제 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는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PMI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고용 지표도 부진합니다. 지금 걔네들이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고용 지표 좋다고 얘기하는 건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그것도 경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악착같이 취업에 뛰어들고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좋은 게 경제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져서 고용 지표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연준이 과연 1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3월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카드를 힌트를 줄까요? 저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증시가 좋아서든 안 좋아서든 어찌됐건 출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올해 대선도 있고 특히 지금 중국이 안 좋다고 하니까 더더욱 지금 패권 전쟁으로 인한 자존심 게임을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달 FOMC 회의 결과에서 3월달 금리 인하 힌트 쉽게 내놓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47.2%고 금리 동결 가능성 52.8%입니다. 물론 미쓰리는 연준이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는 꼭 챙겨야 될 것들.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제 지표, 특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리치몬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같은 것들은 분명히 경제 지표 일정이 있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겁나 후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 1월 29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 물론 뭐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얘기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 미국 국채 발행을 예상보다 덜한다. 뭐 이런 거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 보고서를 보면
경제 연착륙이 커졌지만 여전히 향후 6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예상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 감소, 고용 심리 지수 하락, 임금 상승률 둔화, PMI 제조업 지표 신규 주문 등 감소, 이겁니다. 이건 이미 미쓰리가 체크하면서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9개월, 10개월 전부터 이미 정점 찍고 꺾이고 있는 지표들이고, 이것뿐입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PMI 지표, 지난번에 PMI 지표, 제조업 지표가 잠깐 50.3을 찍었다고 미국이 경기 확장이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차피 경제 지표는 미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확 꽂혔던 멘트가 뭐냐면 이 보고서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준이 2007년도에도 금리를 100bp 낮추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미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하죠? 지금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 편안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 미쓰리 방송하면서 한 3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제가 할머니한테 뒤지게 혼냈던 에피소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겠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진짜 중요한 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좋은 것들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계속 뭔가 희생시키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2월 달이든 3월 초든 생깁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2023년 작년 3월 달에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졌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전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50bp 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뿜뿜 내놨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상태가 빵 터지면서 25bp만 금리를 인상합니다. 물론 25bp도 금리 인상을 못할 뻔했는데 만약에 그때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했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만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엄청난 문제구나라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할까 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25bp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그랬죠. 2016년 초반의 주식시장과 2024년 초반의 주식시장이 비슷할 거라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적중했다. 그 적중한 거를 보면서 그리고 1월 달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올해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주식시장 전망이 맞겠구나. 지금 당장 오늘 2,500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이번 주 안에 2,500포인트 갈 수 있다. 월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2,500포인트 잠깐 찍는 거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 여러분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공포에 휩싸이십니까? 왜요? 즐기셔야죠. 아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빠지면 제가 겁나게 신이 납니다. 물론 저만 신나는 게 아니죠. 종목들 막 올라가니까 그분들도 막 수익 나서 팔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개님 주식시장이 이렇게 시퍼런데 나 혼자 시뻘겋게 수익 내서 돈 버는 그런 느낌 이게 최고라고 막 제가 이렇게 장난도 하는데 주식시장이 좋던 주식시장이 나쁘던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멘탈 잡고 매매 원칙 만들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난 자금이 별로 없어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 이런 얘기하는 분입니다.
돈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맨날 돈 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일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500포인트는 갈 수 있다.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은 흥분할 때가 아니고 특히 1월 29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봤더니 갑자기 미국 국채 발행 얘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더라.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의 기업들, 실적들,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으면 얘네들 이자 부담 커집니다. 실적 가이던스 잘 내놓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를 몇 개 해드렸죠. 중국 경제, 뭐 유럽 경제,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 뭐 이렇게 툭툭 하나씩 전해드리면서 대한민국은 윤석열 리스크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죠. 잘 기억하시고 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 올라간다고 더 갈 거라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행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난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적당히 매도해서 수익금 빼고 그다음에 한 타임 쉬고 그리고 또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나타나면 또 원래 투자했던 투자 금액만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식 때문에 최소한 슬픈 일은 겪지 않으실 겁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